폐쇄된 건물 안에서 발견된 한 남자의 시신. 폴리스 라인은 그냥 괜히 무서워요. 무서워, 겁나. 그리고 시신 위 천장에 뚫려 있는 의문의 구멍. 이 남자는 하늘에서 떨어지기라도 한 걸까? 구멍이 왜 뚫렸지? 아직도 이유를 밝혀내지 못한 미스터리한 죽음.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 미국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도시 볼티모어. 사건 사고가 많기로 유명한 이 도시에서 2006년 5월 16일 한 청년이 실종됐다. 아이고. 어느 날 갑자기 다급하게 집을 떠난 그는 가족들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졌는데 온 가족이 그를 찾아 나섰고 레이의 절친한 친구 보토 역시 친구를 찾기 위해 $1,000에 이르는 현상금까지 내걸었지만 야속하게도 레이에 대한 어떤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다. 불길하다. 그렇게 모두가 슬픔에 잠겨있던 때 볼티모어의 오래된 호텔 벨베데레 근처에 있던 주차장에서 레이가 타고 나갔던 차량이 발견됐고 오, 레인. 사람들은 이를 중심으로 그 일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벨베데레 호텔의 바로 옆에 있던 폐쇄된 건물 옥상에서 정체불명의 구멍이 포착되었는데 어? 실종 8일째이던 2006년 5월 24일 건물의 옥상 구멍 아래서 레이 리베라는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다. 구멍 아래에서. 위에서 떨어진 건데 그러면? 그러게요. 부검 결과 그의 몸은 타박산과 철과상으로 성한 데가 없었고 아, 높은 데서 떨어졌네. 아이고. 갈비뼈 골절, 양쪽 폐에서 발견된 자창, 18에서 23cm에 이르는 열상과 두개골 기저부까지 이어진 손상. 게다가 오른쪽 정강이뼈는 살갗을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하게 부러져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긴 시간 부패가 진행되어 검시관마저 사인을 판단하지 못한 채 미제로 결론을 내렸고 볼티모어 그 어디에서도 타살의 정황이 발견되지 않자 경찰은 레이가 시신이 발견된 장소의 옆 건물인 벨베데르 호텔의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유가족은 경찰의 의견에 반박했다. 결혼한 지 이제 6개월, 한창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던 청년이 자살했을 리 없다는 것. 자살할 이유가 없지. 제일 행복할 시간인데. 게다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그의 안경과 핸드폰은 추락한 사람의 것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아, 깨진 것 하나 없이 그럼 온전했다. 누가 씌워놓고 간 거야. 이뿐만이 아니었다. 벨베데레 호텔은 번화가에 위치해 사람이 뛰어내렸다면 누군가 목격했거나 떨어지는 소리라도 들었을 텐데 목격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 호텔 안에서 레이를 본 사람도 없었고 하필 사건이 있던 날 옥상을 비추던 CCTV는 고장이 난 상태였다. 어? 하필 전날 고장이 났다고? 수수한 방은 있었나? 없었겠죠? 그리고 자살 사건일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으니 호텔 옥상과 구멍 사이의 거리는 45피트, 즉 13.7m로 사람이 스스로 뛰어서 도달하기에는 너무 멀다는 것. 그럼 위에서 떨어진 게 아닐 수 있겠는데? 긴데? 올림픽 선수도 9m가 맥시 최고거든요. 칼로이스도.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닌데.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면 설명하기 힘든 위치에서 발견된 레이 리베라. 이 사건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는데 그는 정말 자살한 것일까? 아니면 그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자, 지금 이 앞에 있는 이것이 현장 축소 모형입니다. 이곳이 시신이 발견된 장소, 벨베데르 호텔이고요. 이 호텔은 100년이 넘은 오래된 호텔로서 볼티모어의 랜드마크라고 합니다. 자, 여기 전체가 벨베데르 호텔 본관이고 호텔 앞에 있는 이 낮은 건물 있죠? 여기가 주차장입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빨간 구멍 보이십니까? 네. 여기가 레이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는 호텔 부속 건물인데요. 사용되지 않은 폐쇄된 공간입니다. 시신이 바로 이 공간에 천장이 뚫려 있는 구멍 밑에 부패된 채 발견된 거라고 합니다. 자, 레이는 왜 이곳에서 죽은 채 발견이 된 걸까요? 두 분은 어떻게 예상이 되세요? 아니 이 건물이 지금 폐쇄됐다라고 하는데 안 쓰는 건물. 저는 이 수사팀의 의견을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 사실은 이런 사건을 수사를 하려면 현장에 존재하는 여러 현상들이 지금 이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가 먼저 분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구멍으로 사람이 추락을 했다면 미세한 물질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검토가 돼야 되는데 있다는 전제로 아마 수사가 전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락인데 그래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네. 우선 제가 이 와. 부검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팩트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씩 짚어본다면 이 양쪽 폐가 지금 절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창은 이렇게 찔리는 적입니다. 자창은 이렇게 베이는 적이죠. 근데 이 찔렸는데 문제는 외부에서 뭔가의 범행 도구로 찔린 게 아니고 내부에서 찔렸어요. 내부에서요? 이건 전형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갈비뼈들이 추락과 같은 강력한 타격에 의해서 부러질 때 날카롭게 칼처럼 되어가지고 내장 장기들을 많이 찌르는 현상이 전형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그 사망한 사람의 왼쪽 이마에 부딪혀서 머리 골절이 다발성 골절이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오른쪽 다리 무릎 밑에 발목까지의 이 뼈가 동강이 나서 피부 밖으로 돌출을 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은 아주 큰 충격으로 바닥의 지면에 닿았을 때 골절이 되면서 피부 밖으로 뚫고 나오는 이런 현상의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추락은 확실하네. 전반적으로 봐서는 추락사인데요. 저는 그래서 지금 추락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구멍이 일단은 사망한 사람이 글로 구멍을 빠졌다라는 전제를 본다면 주차장 쪽. 왜냐하면 주차장 쪽에서 바닥까지가 한 6m 정도 된다고 지금 자료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구멍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동일하게 이렇게 뚫어진 게 아니고 한쪽 주차장면 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판이 좀 밀려 있는 형태로 약간 보이거든요. 사진상으로 본다면. 그래서 뭔가 여기에서 이렇게 뛰어내렸다. 왜냐하면 누군가 의식이 없는 사람을 던지거나 밀었다면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지니까 중간에 의식을 잃어가지고 자기가 꼿꼿이 떨어지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의식을 잃어서 이렇게 무게중심이 등이나 머리에 있으니까 이렇게 평면에 내려와서 심한 경우에는 바닥에 있는 구조물 때문에 분리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좀 면적이 넓게 떨어지는데 이 구멍으로 봐서는 본인이 뛰어내려서 의도적으로 발로 디디면서 빠진 형태의 구멍이지 않겠느냐. 그게 작은 걸로 봤을 때 네. 꼿꼿이 선체로 거기를 통과했을 것이다. 네, 네. 와. 아니 근데 천장이 뚫렸잖아요. 근데 저도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 집 천장이 뚫린다고 생각하면 이 천장이 무슨 종이장도 아니고 두껍지. 굉장히 두꺼운데 사람이 떨어진다고 천장이 뚫릴까도 싶은데. 그러게요. 아까 네. 주차장에서 6m 정도의 높이라고 하셨죠. 6m에서 떨어진다고 천장이 뚫리나요? 그러니까요. 네. 천장 재질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진상으로 얼핏 지나가는 저 모습을 보면 천장을 만든 저 재질이 아마도 그 소위 말하는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하는 재질이 아닐까 싶다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샌드위치 패널이라는 것의 구조가 이제 금속판 사이에 샌드위치 형태로 그 사이에 뭐 플라스틱 재질이나 이런 재질에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재료를 넣은 것이 샌드위치 패널이라는 재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의도를 하고 큰 충격을 가한다. 혹은 뭐 굉장히 큰 충격을 받는 물체가 거기에 충돌한다라고 하면 뚫리는 것이 가능하죠. 근데 이게 아래 위로 철판이고 가운데가 스티로폼이라고 했을 때 철판이 그렇게 쉽게 뚫릴까? 알루미늄 판 같은 거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알루미늄. 네. 그 철판도 두께가 충분히 얇으면 뚫려요. 굉장히 강한 그런 속도로 떨어지면서 충분한 충격을 준다면 하중이 실리면은 네, 뚫릴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우리 각 작가님과의 조금 다른 의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자살이 아니고 네. 누군가 주차장에서 어떤 위협이나 폭력 상황이 벌어져서 본인이 도주하기 위해서 그 정도 높이면 내가 뛸 수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뛰어내려서 사망하게 된. 사실 자살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그럴듯하지만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점이 사실 좀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런 약간 타살과 자살이 좀 혼합된 듯한 마지막 자기가 뛰어내린 것은 자신의 의사이기는 했으나 그 뛰어내기를 결심하는 원인은 따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뭔가 설명되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네요.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뭐 야간에 잘 안 보일 때 혹은 너무나 당황해서 이렇게 가늠하다 보면 높이가 그 정도가 안 되겠다라고 순간적으로 좀 착각했을 수도 있다는 그럴 수도 생각이 있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거기에서 일차적인 어떤 물리적인 접촉이 있는 상태에서 휴대폰과 안경을 떨어뜨렸다면 누군가 도망간 피해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갔다가 이미 사망한 것을 보고 안경과 휴대폰을 버려두고 그러면 또 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일차 가설을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아니 그럼 정말 그렇다고 하면 일단 가해자 그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가 레이를 자살한 걸로 위장시키려고 했다는 건데 네. 정창욱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기본적으로 누군가한테 쫓기다가 추락했다는 것엔 동의를 하고요. 새로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6m니까 내가 떨어져도 도망갈 수 있겠지라고 상상을 하셨는데 그 샌드위치 파넬 같은 아무리 좀 부실한 지붕이라도 6m 정도 떨어져서는 뚫리기 힘들고 휘어질 정도는 몰라도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본관에서 뛰어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관에서는 13점 몇 미터 13.6? 거리가 있다고 굉장히 들었는데 높았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것은 바닥에 착지를 했을 때는 훨씬 더 골절이나 뇌 손상이 더 크지 않았을까 하는 좀 이제 의구심을 그렇기는 하네요. 아까 척추에 손상도 없었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몸이 뭔가 터졌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 정도면. 그냥 땅이었으면, 그냥 시멘트였으면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샌드위치 파넬인데 샌드위치 파넬은 이제 판을 이렇게 넓적하게 하니까 이것이 충격을 한번 받아주는 거예요. 휘면서 충격을 한번 받아줍니다. 쿠션 역할을 해주는 거. 그러면서 오른쪽 발로 떨어지면서 거기 좁은 부분에 힘이 다 모이니까 그 부분이 먼저 데미지가 일어나면서 살짝 뚫려요. 한 번 뚫린 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엔 또 쉽게 뚫려버리죠. 그렇죠. 처음에 한번 시작이 어려운 거죠. 그러게요. 네. 그리고 저는 정창욱 교수님의 의견에 또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추락으로 지붕을 뚫을 수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떨어질 때 보통 이렇게 일직선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구멍의 위치가 주차장에서 떨어지면 저 위치가 맞는데 호텔 옥상에서 그 옥상 구멍까지는 굉장히 거리가 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14m. 네, 네네네. 호텔 옥상에서 떨어졌을 때 이 구멍의 위치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사건 현장을 또 3D 영상으로 구현을 해봤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확인해 보시죠. 3D 시뮬레이션을 도와줄 법공학 연구소. 다양한 특수 장비로 가득한 이곳은 화재, 교통사고 등은 물론 항공사고, 붕괴사고 같은 대형 재난안전사고 현장을 분석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실제 실험으로 재현하기엔 위험할 수 있는 사고 현장을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다는데 실제 사건이 발생했던 현장이 호텔이고 일단 여기서 이제 건물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일단 높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이제 제시된 높이가 30m라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30m 옥상에 달릴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는데 그게 한 제시된 길이가 12m 계속 이제 이 속도를 바꿔가면서 추락 지점에 얼마나 도달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실제로 해석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7. 가능할까?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사람의 고동을 보시면 일정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회전을 하는 성질이 발생을 하게 되고 추락하는 지점 자체가 관성 때문에 좀 짧아지는 그런 양상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추락했을 경우에 지금 추락하는 지점이 약 13.7m 정도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추락 사고의 주요 변수는 이제 건물의 높이와 그다음에 초기에 추락하기 전 속도. 일반인이 이제 뛰어서 13.7m의 추락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약 13m/s의 속도가 초기 속도가 필요한데 엄청나네요. 빠르지. 우사인 볼트보다 빠른 거지. 우사인 볼트가 12m/s를 뛰기 때문에 100m를 우사인 볼트가 뛰어도 굉장히 내기 힘든 속도란 일반적인 추락사로 보기에는 좀 확률이 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뒤에서 누가 밀었다든지 하게 되면 충격력으로 앞에 있는 사람한테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훨씬 더 추락 지점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타살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